이번 중국 지진 피해가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일어난 그 지진은 북동진 또는 북진하고의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하고의 충돌에 의해서 그 여파에 의한 그 구조력 여기에 의한 겁니다. 사실 그 스촨성에는 지진이 크게 일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규모가 작은 건데 이번에 그 스촨성 그 블럭 그게 분지입니다. 스촨성 분지하고 분지 블럭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티베트 블럭하고 충돌 그 가장자리 북서쪽에서 그 마찰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네, 이번 지진은 리히터 규모 7.8의 강도라고 했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위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자는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 250개의 위력과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른 짐작이 가지 않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예, 보통 이게 지진의 규모를 이제 그 원자 폭탄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가사키 원자탄 그 하나가 지진 규모로는 5.0에 해당됩니다. 네. 5.0이면 한 20킬로톤 정도의 그 에너지가 나오는데 네. 또 예를 들면 6.0 정도면 수소폭탄 1메가톤에 해당됩니다. 네. 이번에 지진이 7.9, 7.8인데 네. 그 지진의 그 에너지는 사실은 그 이 규모가 1, 2에 변하지만 에너지는 32배가 변해요. 네. 그래서 네. 7.5, 6.0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된다고 에너지로 계산하면. 그래서 그 뭐 신문에도 나왔지만 250의 원자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 에너지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특히 그 진앙과 지표면이 가까워서 더 피해가 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진은 사실 그 3차원 운동인데 네. 보통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지진이 뭐 한 가지 운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하, 좌우, 회전 그 3차원 운동을 해요. 근데 이번에 지진도 뭐냐면 중국에서 대부분 일어난 지진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걸 치카 운동이라는데 저는 그 치카란 말을 좀 쓰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치카 수직 운동이 아니고 네. 수직을 하면서 좌우로 운동한 거라고. 그러니까 네. 그게 상하가 떨어지면서 옆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3차 운동이죠. 네. 내려오면서 옆으로 움직인 거라고. 그래서 네. 피해가 큰 거죠. 이게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전부 다 그 피해를 주는 지진은 대부분 다 이런 운동이라고. 이걸 네. 일본 학자들은 치카 운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치카 운동을 안 불러요. 이거는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그 역단층 또 영어로 말하면 thrust fault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단층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또 진원이 굉장히 얕아요. 네. 10km에서 한 16km 정도 되는데 이러한 천발 지진은 피해를 많이 줍니다. 네. 그러니까 깊이가 불과 10km 정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그 미국의 한 과학 잡지가 그 중국의 그 산샤댐이라고 최근에 이제 그 물을 굉장히 많이 가둔 큰 대형 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댐이 지진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지적입니까? 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 보통 그 저수지 큰 대형 저수지에 물을 가둬두면 네. 그 로딩 그게 그 힘이 그 부하가 걸립니다. 그게 네. 그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하중이 걸리면서 동시에 그 물이 지하로 침투하면서 그 공국이 있습니다. 공국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네. 공국의 압력이 결국 뭐냐면 정수압이라고 그러는데 네.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하이드로스태틱 그 프레셔랍니다 이게. 네. 그 정수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수압 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수압이 주변의 압력보다 더 커진다고. 네.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응력이 이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네. 동시에 거기에 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단층에 물을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네. 물하고 그 지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다른 나라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많죠. 지금 예를 들면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도의 코이나 댐이라고 있어요. 1965년도에 네. 그 코이나 댐을 만들고 그 주변에 큰 지진이 나서 6.5 정도 일어나서 167명인가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의 아산 댐도 그 피해를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인 경우에 사실 그 대청댐 오고 지금 뭐 충주댐 오고 뭐 안동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몰려 있다고. 네. 근데 그 지역은 아직 역사가 길질 않아요. 지금 이 댐이 보통 건설하고 시간이 오래 흘러간 후에 물이 이제 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유발진이 발생하는데 네.
우리 용어 이제 그래서 역사는 짧지만 지금은 산시댐은 아마 그 물량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만약 그렇죠. 그런 원인이라면 네. 물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하중의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의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어떤 인공의 힘으로 변형했을 때 그것이 재앙을 가져온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지진이 있기 전에 두꺼비가 이동한다거나 저수지가 이렇게 물이 새 나간다거나 이런 뭐 조짐이 있었다고 하는데 동물이 지진파를 사전에 감지를 합니까? 네, 그 중국에서 많이 그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그 비과학적인데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 동물의 생태계 뭐 활동 예를 들면 메기 같은 거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메기를 길러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메기가 뭐 춤을 춘다. 네네. 또는 겨울철에 뱀이나 뭐 두꺼비가 나와서 다닌다. 그 중국에서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맞춘 적도 있어요. 근데 네. 반드시 다 맞춘 게 아니고 실패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예측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네. 맞았다 안 맞았다 하니까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비과학적이다. 네. 30년 전에도 중국에서 대형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산에서요. 아, 30년, 지금 78년에. 78년 네, 20년 전, 30년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30년 전. 그러니까 그때도 2만 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2만 명보다 더 적죠. 지금 거기 중국이 그 당시에 공산 그 국가이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그 공식적인 발표는 잘 모르고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65만 명이 죽은 걸 알고 65만 있어요. 명. 제가 그 장소도 갔다 왔는데 네. 거기 굉장히 좋고 여기 이 지역도 아마 지금부터 아마 75년 전인가 여기 지금 이 수천 지역 네. 여기도 아마 그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지진은 사실 그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네. 정확히 뭐 몇 년 만에 일어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얘기는 힘들지만 네. 일어나는 곳에 또 일어난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겠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겠군요. 중국에서. 그렇죠. 이제 시간적으로 어떤 큰 지진이 났을 때 되게 큰 지진일수록 주기가 좀 길어지죠, 이게. 네. 규모가 작으면 주기가 짧고. 근데 네. 정확한 그 기간은 얼마라는 건 네. 힘들죠. 그럼 중국에서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진은 이제 크게 나눠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그 판경계 지진. 그러니까 네. 지금 지구가 전체 12개의 큰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자이크식으로 짜여가지고 그 판이 서로 충돌하고 또는 멀어지고 이런 경계지라는 지진을 우리가 경계지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영어로 인터플레이 지진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중국 대륙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각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고 부르는데 네. 판 내부 지진 또는 대륙성 지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우리가 대륙성 지진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네. 대륙성 지진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떤 지금도 말하는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하고 그 충돌해서 인도판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고. 네. 그 힘에 미치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그 영향이 중국 대륙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 미치면서 거기 이제 소규모 마이크로판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단층이 이제 있으면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중국에서 지진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일본에서도 지진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지진에서 자유로운가? 그게 참 네.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는지 네. 지금 태평양판하고 그 유라시아판하고 서로 충돌하는 것을 일본에서 일선에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진이 많이 나죠. 네. 고베진도 있었고, 네. 동경도 있었고, 또 이쪽에 그 인도판 이쪽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히말라야 산맥 그쪽이 아니면 인도 북부 네, 네. 또는 파키스탄 이런 데서 일어나는 지진은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 충돌이에요. 중국도 네,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말해요. 그래서 그런 네. 정도 안전이 있는데 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진은 움직여요, 이게. 네. 그리고 이게 이동을 한다고, 이게. 네. 이게 자꾸 이 마이그레이션 이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러한 샌드위치식으로 안전 속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역사 지진 보면 우리도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진도 뭐 5.5에서 6.0 정도의 뭐 그러한 굉장히 그것도 위험한 지진입니다. 그런 네. 지진의 위험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지금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 이제 내진 설계를 리터 규모 6.0에 맞추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그런 걸 포함해서 말이죠. 네.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지진이 없어서 그런지 대비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데 나라가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예, 그렇죠. 이 것인지요? 지진은 사실 예보는 안 돼요. 지금까지 지진 예보는
성공을 못했고 아직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30-40%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암만 선진국이 열심히들 하지만 네. 성공을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는 내진 설계를 잘하든가 또 하나는 조기 경보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기 경보라는 건 이제 지진은 P파가 오고 S파가 오는데 보통 이 P파보다 S파 늦게 와요. 그렇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S파나 P파가 오기 전에 그걸 빨리 그 모든 작동을 갖다 멈추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간에 10초, 20초 사이에 이제 모든 기계 작동을 멈춰가지고 지진을 최소화한다 이거야. 네. 뭐 우리가 저 고속철도도 빨리 그 기차도 그 안에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정지를 시키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건 아직 굉장히 어렵고 그것도. 네. 그다음에 내진 설계는 사실 이건 지진 이 흔들릴 때 그걸 막는 방법인데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규모를 얼마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료고 그 밑에 지방까지 다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진이 내진이라는 건 땅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땅 구조도 알아야 된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 지금 내진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규모를 6.5로 했다면 뭐 다 성공한 거를 잘못 생각하고 교과서적인 값이라고 사실은 이거 네. 명시적인 값이지.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6.5 지진이 내진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적용해서 건물에 네. 적용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우리나라에 맞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에 근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지방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내진 설계를 해야 진짜 내진 설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내진 설계에 고쳐야 된다.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더불어 한 가지 또 뭐냐면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지진이 분산돼 있다고 지금 기상청에도 분리돼 있고 지금 지질자원연구원에 있고 뭐 심지어는 소방방지청이 있는데 네. 이 지진하는 사람 전문가 한 대에 모여야 된다고 이게 집단이. 예, 그래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자료도 교환하고 네. 기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러면서 발전을 해야 이게 정말 국제적인 그 질 높은 연구가 된다고. 네. 우리는 빨리 국가의 지진 연구소가 필요해요. 국가 지진 연구소가. 네, 중요한 말씀이군요.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대형 지진이 일어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전 세계적으로 지진 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일본에선 대형 지진 발생의 다음 차례는 일본 열도가 되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도카이 대지진이 임박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목되는 일본 시즈오카 현의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시즈오카 현. 미약한 떨림까지 합치면 매년 수십 차례씩 지진을 겪어 웬만해서는 눈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이 지역 주민들이지만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かなりありますね。もういつも毎日のように30年以内には地震がやってくると言われていて、もういつ来るかと思いながら毎日生活しているので、まだなかなか安心はして生活できないです。 일본 지진학자들이 대략 150년 주기로 찾아온다는 도카이 대지진이 임박했다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교적 큰 지진이 2차례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11일 찾아온 규모 6.6의 지진. 한 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다치고 건물 3,500여 채가 파손되거나 무너진 이 지진은 도쿄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멈추고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총리실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일본 열도는 순간 긴장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즈오카 현청 바로 앞의 옹벽은 당시 지진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江戸時代の石垣なんですけども、歴史的な価値があるということで、今修復しているところだと思います。 주민들은 혹시 이날 지진이 도카이 대지진의 전주곡은 아닌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朝来てで割れてるじゃないですか。これね割れててこれ落ちて割れて
でそれをしょうがないから拾ってでもう売り物にならないからこれを捨てゴミ箱に捨てた。 시즈오카 현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마키노하라라는 시골 마을. 나가타 씨는 당시 집이 무너져 내려 최근에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窓がちょっと今までは自分はこの2階に寝てたんですけども、もう下にいる娘はもううちが壊れるって意識でもうそのまま階段を降りてきましたよね。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自分の子供もやっぱ恐怖から3日ぐらいうちの中入れなくて表に車の中に寝泊まりしたっていうか、冷蔵庫の中の氷の音できる音、あの音でもやっぱり地震が来たじゃないかっていうか。 나가타 씨는 새로 짓는 집엔 유리창을 최소화하고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だから昔の家はそれこそ全部ここら辺この辺まで全部尖ったんですよね。全てそれがやっぱこういう壁を持たせて強度を持たせてるっていうか、そんな感じですよね。 그런데 이로부터 5달 뒤인 지난 12월 17일 또다시 지진이 시즈오카를 강타했습니다. 주민 7명이 중경상을 입는 정도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진이 다음 날까지 무려 90번 넘게 반복돼 주민들은 공포에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静岡県の伊豆地方で震度5弱の大きな地震が2回ありました。体に感じる地震が92回も観測されていて、住民には不安が広がっています。 나카무라 씨는 가구가 지진에 흔들리지 않도록 벽에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で裏のうちも前のうちも屋根からね胸一番ね高いとこ、それが崩れてね、この修理をしたもんでね今だけが。 시즈오카 방재센터는 규모 7의 강진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고 쓰나미도 가상 체험토록 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학자들이 시즈오카 인근에 대형 지진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는 이유는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주기로 대형 지진이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ほとんど同じような場所で、同じような地震、同じぐらいの大きさの地震が起こ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 실제로 일본 중부 남해안 쪽을 A, B, C, D, E 5부분으로 나눠보면 1707년과 그 150년쯤 뒤인 1854년에 5곳 모두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0년 뒤인 1944년과 46년엔 A, B, C, D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유독 이 지역에서만 아직 지진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 지역이 바로 시즈오카 부근입니다. 静岡が地震が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なかったってことです。だから要するにここでこういうふうに同じようにこう押されてるはずなのに、押されてるのに、でこちらの方では起こってるのにここだけ起こってないと。で空白ですね。そう空白になってる。だいたい100年から150年の間隔で起こってます。大きい地震がやってくるっていうことに解析してもいいですか。そうです。 학자들은 도카이 대지진이 150년 전에도 규모 8이 넘는 강진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발생한다면 역시 규모가 8이 넘는 강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즈오카 현은 지질학자들의 예상이 적중해 실제 상황이 닥친다면 9만 4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건물 45만 채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되는 곳은 일본의 시즈오카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지진은 주로 지각판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6곳 정도가 대형 지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대만 등 동남아시아, 미국 남서부, 칠레, 스촨 등 중국 내륙, 그리고 터키입니다.
또 88년 이후에 지어졌더라도 내진 설계 의무가 없는 1, 2층 건물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진의 파괴력은 과연 얼마나 위력적일까? 지난 95년 1월 17일 일본 중부 고베에서 발생한 규모 7.5 정도의 강진. 건물 전체가 흔들리면서 방송사 사무실의 육중한 벽장이 잠자던 직원 옆으로 쿵 쓰러집니다. 이 직원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당시 지진으로 숨진 사람은 무려 5,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소가 제작한 이 실험 장면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 가구들로 인해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하면 집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목숨을 부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진 그 자체보다 쓰나미의 파괴력이 더 큽니다. 지난 27일 칠레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지진도 지진 자체 피해보다 쓰나미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서쪽 바닷속에서 발생한 지진도 가공할 쓰나미를 몰고 와 2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난 83년 5월 일본 서북부 해안 아키타 지역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7.7의 강진이었습니다. 당시 아오모리현 농업회관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책상과 의자가 좌우로 요동치고 사람들은 혼비백산, 어쩔 줄을 모릅니다. 공포의 흔들림은 무려 50초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날 지진은 쓰나미로 이어져 일본에선 104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의 가공할 위력을 인간이 모두 막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백화점은 건물이 지진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댐퍼라는 지진파 흡수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일본 면진협회가 제작한 실험 화면을 보면 이 장치를 달았을 때와 달지 않았을 때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지진파 흡수 장치가 없을 땐 내진 설계가 됐더라도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지만 이 장치가 있으면 건물엔 거의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일본의 한 건설회사는 이 장치를 주택에 적용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지면 사이에 쇠로 된 구슬이 있어서 집이 땅 위에 떠 있는 셈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쇠구슬이 구르는 덕에 땅이 흔들려도 집으로는 최소한의 충격만 전달됩니다. 이 장치를 가동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보면 집으로 전달되는 지진의 강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免震にした場合は通常の耐震構造と比べますと8分の1にまで揺れを軽減することができます。 초대형 지진 공포에 시달리는 시즈오카의 현청 건물도 이 장치를 설치했는데 작년 8월 지진 땐 실제로 이 장치가 작동해 건물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흔들려 건물이나 건물 안의 사람들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1階の部分の柱を切りまして、その中に免震の部材を差し込んでそこのところで、地震が来た時にエネルギーを吸収すると。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지진파 흡수 장치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건축비 부담 때문에 선뜻 시공을 결정하는 경우가 아직 많지 않다고 합니다. 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발생률이 크다. 200년 동안 지진 정지기에서 지진 활동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지진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 축적된 에너지 밖으로 방출될 수 있다는 거고 확률적으로 계산할 때도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확률이 크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7보다 낮은 중급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규모 6.3의 지진이 날 경우엔 사망자가 1000여 명으로 늘어나고 건물 18만 동이 파손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이 없었던 지난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특히 학교 건물들은 지진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진이란 한 번 발생하면 규모에 따라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웃 일본이나 타이완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예방에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